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사풍향계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또 경신을 했는데요. 경기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가? 네, 이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800여 명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인천도 그렇지만 경기도의 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명대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 최대 발생 기록은 지난 15일 496명이었는데 불과 2주 만에 기록을 경신하며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명대 발생으로도 심각하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500명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거죠? 네, 이 경기도는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최대 발생 기록이 꾸준히 경신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경기도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이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최대 발생 기록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15일 411명 발생이 가장 많았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잘 관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이 7월 이전에는 300명대가 나오면서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7월 들어서 이 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지난 10일 451명이 발생한 데 이어서 14일에는 465명, 그리고 15일에는 496명까지 증가하더니 어제는 급기야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아니, 국장님,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그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함께 또 외국인들의 그 집단 감염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500명대까지 확진자가 증가한 데는 이제 지역을 막론하고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기아차 공장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생했고요.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양주시의 헬스장 관련 집단 감염도 어학원으로까지 확산되면서 46명 이상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안산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사이에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57%인 62명이 외국인 주민 또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남양주 동두천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감염됐던 사례를 감안해서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안산시에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과 코로나19 자율 접종 대상의 이 산단 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한 이 집단 감염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이 여름에 더운 폭염에 더 강한 건지 참 이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네. 자, 다음 소식을 또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얘기네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고 또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발표했던 그 소각시설 건립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 이 종료와 같이 맞춰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각장 확충 계획입니다. 이 예. 계획은 인천 서남북권은 기존 송도 소각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중구 신흥동, 남항 환경사업소와 남동구 고잔동의 그 소각장 소각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 소각장 신설 발표 이후에 이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인천시의 소각장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 법적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도 반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예. 결국 이 발표 8개월여 만인 어제 이 소각장 신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이 갈등이 일단락됐는데요.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이 박남춘 시장으로서도 이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제 박남춘 시장은 그 홍인성 중구청장과 허인원 동구청장 그리고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그리고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장 등이 참여한 이 소각장 마련을 위한 이 광역 기초 지방 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어제 협약은 이제 인천시와 이 5개 기초 단체가 공동으로 이 소각장을 신설할 최적지를 찾자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원점에서 이 건립 계획이 재검토가 된다. 이러면 무슨 뭐 다른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지자체장들이 소각장을 신설할 최적지를 찾자는 이 공동 협약에는 뜻을 같이 했는데요. 하지만 최종 입지 선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이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점에서 향후 또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협약 체결과 함께 법률 절차인 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민 수렴 절차까지 거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8월이나 돼야 소각시설 입지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게 시의 계획인데 근데 어쨌든 뭐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참여했던 지자체장들이 다 민주당 소속인데요. 만약에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들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바뀐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바뀌면은 이것도 이거 원점이 아니라 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분도 지금 계속 야당 쪽에서는 계속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기존의 다른 건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구와 동구는 이 새로운 이 소각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주민 반발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평구와 계양구는 이 별도의 소각장을 신설하지 않고 부천 소각장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 발생지 처리 원칙 이게 지금 박남춘 시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인천에서 생기는 부분을 또 부천으로 가서 처리하는 게 이게 폐기물 정책이 맞냐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좀 현명하게 잘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하고 이 소각시설 문제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자 계속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